그래서 오늘은 저번 강의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계속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회전 행렬을 혹시 대학 수학에서 다 했나요 지금? 안 했나요? 회전 행렬 그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조합된 걸 안 한 것 같은데 대충 반응이?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저번 강의 때 그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전 행렬 쪽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영상이 있긴 한데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에 자세하게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해보라고 하냐면은 특히 그 강의할 때는 그 교수님께서 코드를 줄 때 보면은 그냥 코사인이랑 사인 조합 가지고만 그냥 좌표를 그냥 만들었단 말이에요. 회전한 좌표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여러분들 질문 나오는 거 보니까 대충 코드를 보고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직접 종이나 아이패드나 꺼내가지고 그 직접 유도를 해보세요. 왜 그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회전 행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이해를 하면은 그 코드가 왜 그렇게 작성됐는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오늘 저기 나머지 메시 이쪽 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기 좌표계를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얘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기가 X축 잘 나오고 있죠? 여기가 Y축 해가지고 대충 어떤 점을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여기가 X1, Y1이라고 할 때 얘를 이제 이 친구를 얼마만큼 회전을 시켜가지고 대충 여기가 이제 세타만큼 회전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x2, y2라고 하자라고 해요. 영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x1이랑 y1을 알고 있을 때 x2, y2를 어떻게 x1이랑 y1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에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충 여기에 점을 찍으면은 여기 어떤 각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길이는 x, 여기 길이는 y가 될 거예요. 그죠?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직각삼각형이랑 똑같은 직각삼각형을 여기에다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친구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각도도 똑같이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는 R인데 이 R은 X가 아니에요. R이 아니네. 여기에서는 보자. 여기 길이가 X가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여기에 수선해발 하나, 그리고 여기에 수선해발 하나 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타 있다. 그죠?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여기 x고 여기 길이가 x고 여기 세타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사인이랑 코사인 조합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길이는 y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똑같이 y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선해발 하나씩 더 그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길이랑 맞나? 잠시만. 여기에서 그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린 친구 이 전체의 길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하면 아마 여기랑 여기 두 개를 더한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에서 이만큼을 뺀 친구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제 기억상으로.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 코사인 x 세타네. 여기는 세타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하고, 이게 x2가 되는 거예요. x1, y1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되고, y2가 여기가 뭐였지? x1 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y1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행렬식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세타랑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 친구에다가 곱하기 x1 y1 한 꼴이랑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행렬곱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친구를 그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x2, y2 해가지고 영상 올려줄게요. 따로 찍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x2, y2라는 이 친구가 이 식을 전개를 하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있냐면은 x1, x2, x3, y1, y2, y3 이런 식으로 행렬로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있는 이 행렬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제 제 그 행렬곱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을까? 제가 그 행렬곱 영상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푸는 거는 안 보여주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총 6자리가 들어가요. 6자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전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의 사이즈랑 이 친구의 사이즈가 똑같다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는 위에가 x 좌표들이고 얘네는 밑에가 y 좌표들이거든요. 얘네 보면은 이 좌표에 관여하는 그 값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x, y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두 개가 이 두 개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 개가 이 두 개에 영향을 미치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컬럼 하나짜리 1x2짜리 이 벡터 이 좌표 한 세트가 각각 여기에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번 강의 시간에 저 별 그렸던 거 보면은 포인트가 11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에 x11까지 있고 y11까지 있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x11짜리 매트릭스가 여기 이 회전 행렬을 곱하면은 그대로 똑같은 사이즈의 2x11짜리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정확하게 그 앞에 여기에 들어간 이 세타만큼 회전한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도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 영상에는 따로 없고 아마 대학 수학에서 회전 행렬을 하면 할 것 같은데 이제 좌표계가 있을 때 여기 이 각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은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각도를 세타만큼 회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형태로 생긴 이렇게 생긴 친구를 곱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곱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타만큼 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행렬을 그려드릴 테니까 저번 강의 시간에 했던 코드를 잘 보세요.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매트릭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좌표라고 하는 이 코디네이트라는 좌표하고 그 실제로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여기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이 친구를 곱했거든요. 기억이 나나요? 안 날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x1, y1, x2, y2 쭉쭉쭉 있는 그 세로로 긴 형태의 매트릭스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코드를 다시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전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사인에다가 곱하기 여기에다가 x1, x2, y1, y2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똑같이 x, y가 이렇게 좌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얘네 둘이 자리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그 트랜스포 됐지. 대각행렬이다 그죠? 이 친구랑 대각행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은 얘까지 바뀌었으면은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회전을 안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이 값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코사인, 사인하고 그 다음 줄에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오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려가지고 회전한 거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맞는데 교수님께서 순서를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리 이해를 하시고 코드를 다시 보시면은 이 친구가 왜 시계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 회전 행렬이 앞에 오고 이 좌표가 뒤에 왔을 때로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코드를 한번 수정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한번 하게 해보시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 한번 하게 해보시고 하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안 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되겠지? 난 해보라고 했어요. 그 매트랩이 종이 시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어떤 게 시험 문제로 나올지를 몰라요. 원래는 대충 코드 짜가지고 점수를 받아갔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여기 어딨니? 여기 보면은 그 6주차에 왜 과제가 다 날라갔지? 이 원래 그 과제 제출창이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날라갔네.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에 원점 회전 좌표 유도와 매트랩 예제라고 돼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어볼 필요가 없고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내용 속성으로 했는데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그 대충 매트랩으로 피규어 그려가지고 대충 열심히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직접 해보고 직접 해보고 영상을 볼까? 어떻게 할래? 라고 해봤자 어차피 절반 안 할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2차원은 그렇게 하면 되고 2차원은 2x2 매트릭스 썼다 그죠? 이거를 그 3차원에서 회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차원 좌표를 봤다 그죠? 거기에서 X축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 있고 Y축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 있고 Z축으로 기준으로 돌리는 행렬들이 다 있어요. 걔는 3x3인데 어차피 코사인, 사인은 각각 2개씩 얘랑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친구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당장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학 수학에서 하면 그거는 뭐 그때 보면 되겠고, 근데 어차피 지금 대학 수학에서 매트랩은 안 하죠. 그죠? 작년에 저희 교수님 계실 때는 이제 매트랩으로 다 했었는데 몰라요. 내년 되면 또 정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까지 하고 저번에 하던 메시를 계속을 합시다. 우리 이까지 했다 그죠? 이것도 했나?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 보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수식 유도 과정을 할까? 대수에서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맞나? 했던 게 뭐냐면은 그거를 먼저 했는 저기 좌표 올라가는 거 x, y, z 좌표를 패치를 그리는 걸 했고, 패치에서 값만 바꿔가지고 이 친구를 뭐였지? 메시 패치 뭐였지? 서프 맞다. 서프로 바꾸는 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플롯을 할 때 x라는 값이 있고 y라는 값이 있다 그죠? 우리가 플롯을 할 때 x, y, 뭐 뒤에 뭐 옵션 붙여가지고 만들었었다 그죠? 이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우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x, y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1, 여기 y1 하나 매칭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x2, 여기에 y2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이 되고 해가지고 선이 그려졌어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맨날 했던 거예요. 얘를 똑같이 이제 컬럼 벡터로 만들어도 똑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x1 있고 여기 y1 있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매칭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점을 만드는 게 플롯이었어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하고 했던 게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플롯 여러 개를 플롯 한 개에다가 바로 이제 적용을 시키자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사이즈여야 되고, 왜냐하면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콜럼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에 x11 있고 y11 있고 여기에 뭐 x12 있고 y12가 있으면은 이 친구랑 매칭시킨 거, 이 친구랑 매칭시킨 거 해가지고 이렇게 줄 하나를 선으로 연결을 하고, 이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친구들도 두 번째 줄에 있는 친구들끼리 매칭을 시켜서 플롯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롯이라는 함수 하나를 가지고 선 여러 개를 그리는 걸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플롯3라는 친구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z 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z에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선 여러 개 생기고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선 여러 개를 그리는 거를 한 게 플롯3였고, 그리고 패치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 그죠? 패치도 패치 3가 있나? 아무튼 3차원에 그리려면 그냥 패치를 쓰는 게 되는지 모르겠네. 패치 3를 쓰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면은 얘네들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면을 만드는 게 패치 3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교수님께서 바로 메쉬로 넘어갔는데, 메쉬는 뭐냐 하면은 이제 메쉬라는 친구는 매트릭스가 XYZ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들이 대충 뭐 4x4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플롯이랑 패치할 때는 얘네 줄 단위로 묶어가지고 선을 그렸어요. 맞죠? 근데 메쉬나 나 서프 얘기하면서 계속 메쉬 얘기를 하네? 내가 메쉬를 많이 써가지고. 서프라든지 메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에 서프 메쉬 있고 얘네는 CR인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의 3차원 좌표들이 들어간 친구들은 이 세로 줄만 묶어가지고 이제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로줄까지 다 묶어가지고 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4x4짜리 XYZ가 들어가면은 어떤 면을 하나 만드는데, 이 면의 좌표 이 포인트의 x 좌표는 여기 있는 x 값이 되고, y 값은 여기 있는 y 값이 되고, z 값은 여기 있는 z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포인트랑,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메쉬가 생기면은 이 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x 값, 여기 있는 y 값, 여기 있는 z 값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 서프나 매치나 이런 친구들에 있는 XYZ 값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자. 우리가 저번 강의 시간에 그거 있었지. 그 사각형 여러 층으로 쌓아가지고 이제 그 틀어져 있는 친구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친구 어떻게 만들어진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거하고 원하고 별하고 또 뭐 있었지? 그 비율 줄어들게 하는 걸 했었나? 저거 보자. 저거는 그거고, 비율 줄어드는 거를 안 했. 왜 한 거 같지? 어디서 했는데? 이거를 할까? 자, 우리가 XY 좌표가 있을 때 여기가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원점에서 2배 거리에 있고 싶게 하면은 이 친구를 여기 한 이 정도 점에 오겠죠. 그러면 얘는 x2, y2가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2x가 되고 이 친구는 2y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단순한 수학 그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많은 데다가 접목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얘가 포인트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전부 다 x1, 뭐 x2, 뭐 x3, 뭐 x4 한 다음에 뭐 y1, y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좌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2x 포인트가 5개 되면은 뭐 2x5짜리 뭐 매트릭스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전체 사이즈를 2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트릭스에다가 그냥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전체 값을 2배로 늘려주면 되죠.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좌우로만 2배를 늘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지? 그러면 x에다가만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좌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세로로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값만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얘를 또 행렬곱으로 적용을 시킨 방법도 있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x라는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벡터가 있고, 교수님께서 그 코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비율 조정하는 게 거기 있었다. 그 얘 있잖아. 얘 기억해요? 왜 교수님이 여기에서
1, 0.9, 0.8, 0.7, 0.6, 0.5 해가지고 사이즈 줄이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기억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x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떤 y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0부터 0.1 간격 0.1 간격으로 1까지 하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아니라 벡터를 곱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냐면은 이제 0, 0.1, 0.2, 0.3 쭉쭉쭉 가서 1까지 가는 이렇게 생긴 벡터가 될 건데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는 전체 이 x 값들이 0이 곱해진 값이 들어가고요. 얘가 특히 이 원바이 얼마짜리 그리고 얼마짜리 원짜리 벡터 둘을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한 번에 적용하거나 하는 연산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 다 이 원래 x 값들에서 0이 곱해진 친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줄에는 0.1이 곱해진 친구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0.2, 그 다음 0.3 곱해가지고 비율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x에다가도 적용할 수가 있고 y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z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똑같이 비율이 0.1 단위로 쭉쭉 올라가는 좌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를 전부 다 플롯을 하면은 저번 강의 시간에 했던 선 10개, 9개? 10개? 10개네? 10개가 쭉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코드 열어볼래요? 뭐 있지? 그거 마지막에 했던 거 별 그리는 그쪽 있잖아. 트위스 하는 그 친구. 네, 그걸 한번 열어봅시다. 한번 실행시켜가지고 잘 되는지 먼저 한번 일단 확인해 볼게요. 사각형짜리 해도 되고 별 맞는 거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지금 창에 보이는 게 메시라는 친구가 있고 서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서프로 했을 걸요? 서프 맞나? 서프로 돼 있나?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서프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 메시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MESH 이거 함수 인자는 그대로 두고 함수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실행시켜보세요. 이제 똑같은 친구인데 저기 선 뭔가 플롯하고 패치한 느낌이 아니라 선들이 지금 약간 색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 아닌가? 이미 실행이 다 됐나? 빠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창 하나 열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스피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피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 똑같이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볼까? 여기에 이제 매트랩 스피어가 있어요. 매트랩 스피어 보자. 스피어 여기 들어가면은 됐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스피어는 구를 그리지 않고 구의 XYZ 좌표를 반환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XY 좌표를 반환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출력 인수가 3개예요. 이해가 되죠? 출력하는 값이 3개인 거예요. X라는 값도 나오고 Y라는 값도 나오고 Z라는 값도 나와요. 그래서 얘네 3개를 매트랩에다가 이런 식으로 받은 다음에 서프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친구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밑에 것도 하고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있죠? 얘 잘 보면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 보여요? 얘도 결국에 사각형이긴 한데 얘랑 사각형처럼 보이는 거긴 해요. 아무튼 얘 사각형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펼쳤을 때 펼치면은 뭐가 될 것 같아? 메시가 될 것 같지? 서프가 될 것 같지? 뭔 소리예요? 그러면 얘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서프 같은 걸로 대충 내부가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자. 보자. 화면 공유가 됐다. 메시는 결국에는 이런
이렇게 그리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얘네 포인트 하나가 연결된 이런 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원기둥은 어떻게 생겼게? 라는 거예요. 원기둥 봐봐요. 원기둥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점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게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저 스피어 아까 전에 저 함수가 만약에 스피어나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뭐 패치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원기둥 이 친구는 원기둥이 아닌 거예요. 왜 원기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 어디 한 군데는 이제 겹쳐져 있는 거인 거야. 우리가 그 원 그릴 때나 저기 별 그릴 때나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점 시작해가지고 쭉 연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끝점에 연결이 되죠. 끝점에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는 사실 얘네가 연결돼서 하나의 그 선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끝이 안 떨어져 있는 그 포인트가 똑같은 점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여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선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스피어 했으니까 스피어 그대로 지워가지고 실린더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실린더로 하면 똑같은 친구 나올 거야. 자, 이거는 글자 몇 개 치는 거니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응용을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위에 이렇게 지금 있다, 그죠? 위에 있는 얘네들을 비율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조금씩 줄여. 저 방금 전에 뭐 했냐면은 그 사각형 그려놓고 얘네 두 배로 사이즈 키우고 싶으면 전체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0.5로 곱하면 되고 이제 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0.25로 곱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얘네를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조금씩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대충 9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그 위에 가운데 점처럼 모여 있는 건데 사실 여기 점이 되기 직전까지 보면 여기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뭐요? 여기 전부 다 사각형이에요. 가지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끝점은 뭐예요? 사실 사각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점이 두 개 있는 사각형인 거예요. 사실 삼각형처럼 보이는데 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은 스피어 20 해가지고 대충 그 이식각형처럼 쪼갠 친구를 볼 거예요. 이거를 대학 수학에서 하려나? 대학 수학이나 아무튼 어딘가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은 얘를 20개잖아. 이 사각형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 친구가 여러 개 있는 거를 가지고 9를 만들어 놓고 이 개수가 지금은 20개인데 얘를 극한으로 무한대까지 보내버리면은 얘가 9랑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원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백각형 그려놓고 원이라고 우겼거든요. 이해가 돼요? 리니어 스페이스 0부터 2파이까지 해가지고 100 하면은 정확하게 99각형이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코사인이랑 사인 집어넣어가지고 XY 좌표 만든 다음에 얘네를 뺑 돌려가지고 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눈엔 원으로 보이지만 사실 매트랩 상에서 코드로 인식된 건 뭐예요? 사실 99각형이거든. 그거랑 똑같이 얘가 지금 9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 각은 20개 있는 친구거든요. 얘 각을 무한하게 늘려가지고 극한으로 보내면은 얘가 9랑 똑같이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자.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전에 이제 서프 할 때 보자. 서프 할 때 이렇게 이제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한쪽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 좌표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는 이제 실린더랑 스피어 함수 썼어요. 이거 직접 그 행렬곡으로 직접 구현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x, y, z가 있다라고 합시다.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예쁘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는 만들 수 있다, 그죠? 3차원상에 있지만 우리가 했던 2차원에 있는 거랑 똑같은 친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XY 평면상에 있는 친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세타 만드는 거예요. 세타가 어떻게 생겼을까? 세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리니어 스페이스로 합시다. 뭐 0부터 2파이까지 뭐 100개로 나눴다 치고, 그리고 이제 사인 말고 코사인을 먼저 해야 되네. 코사인 세타는
어떤 x 좌표가 될 거고 y 좌표는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원기둥이 되려면은 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진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보자. 얘가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높이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얘가 서프를 하면은 원기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제일 밑에 층에 있는 원의 좌표랑 바로 위에 있는 원의 좌표랑 그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원의 좌표들의 x 값이랑 y 값은 같겠죠?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네가 펼쳤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건데, 그러면은 뭔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x, y 좌표들이랑 여기 있는 x, y 좌표들이랑 여기 있는 x, y 좌표들은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뭐 했냐면은 그 행렬곱 해가지고 그 비율 똑같이 나누거나 하는 거 있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0부터 0.1 단위로 1까지 올라가니까 비율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쭉쭉 만들어진 걸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원의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은 뭐를 곱하면 만들 수 있을까? 원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원즈 해가지고 뭐 10층짜리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컬럼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10,1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x, 여기 있는 이 친구 x를 곱해주면은 여기에 전체가 1인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x1, x2, x3 쭉쭉쭉 해주면은 이 친구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1이랑 곱해졌기 때문에 x1, x2, x3 쭉쭉 가는 친구인데 바로 위에 층도 x1, x2, x3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x좌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y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y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이제 y좌표들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매트릭스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원이랑 위에 있는 원은 뭐가 다르지? z값이 다르죠. z값 뭐 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하지? 뭐 0부터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봐봐요. 얘를 이 친구를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높이 얼마여야 돼요? 0이고 여기 높이 얼마여야 돼요? 1이고 여기는 뭐 쭉쭉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 전체가 0이고 여기 전체가 1이고 전체가 2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대충 뭐하지? 10부터 마이너스 1 단위로 0까지 내려가는 이 벡터에다가 곱하기 원즈 해가지고 10,1 정도 해주면은 여기 t이 붙어야겠네. t이 붙어야 컬럼 벡터가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뭐냐 하면은 10, 9, 8, 7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는 컬럼 벡터고 여기에다가 전체 1인 친구를 곱해주면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값 전부 다 10, 9, 8, 7 내려가고 여기 쭉 내려가는 친구들이 만들어지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자주 안 오셔가지고 발언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매트랩은 프로그래밍 과목이 아니라 수학 과목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는 오늘이 처음이라서 매트랩은 수학 과목입니다. 그걸 항상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실린더 함수 쓰지 말고 실린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뭐 몇 각형으로 할 건지 자유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끝나고 마저 해보세요. 자 마저 해보세요가 아닌가? 이미 완성이 돼야 내가 다음 걸 할 수 있게 내가 생각을 해놨나? 대충 어느 정도 완성은 됐으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됐어야 되는데 한 명은 됐겠지? 둘 중에? 한 명은 됐지?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됐어? 나도 안 됐는데? 그럼 숙제로 줘야 되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응용 동작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자 봐봐요. 얘가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 그죠?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이 층만 비율을 조금씩 늘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 단순하게 봐봐. Z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바뀌는 건 뭐예요? X랑 Y만 바뀌죠. 그럼 인덱싱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지금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뭐 제일 위에 층부터 해도 되고 뭐 그 다음 층부터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보자. 여기에 컬럼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뭐 1부터 2개 단위로 뭐 엔드까지 내려가는 친구랑 전체를 뭐 곱하기 뭐 0.11 뭐 이렇게, 아닌데 0.1.1 뭐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든지 뭐 이것만 적용해도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된 사람은?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안 된 사람들은. 자, 몇 분이야 지금? 29분? 15분밖에 안 남았어? 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봤을 때 지금 대수에서 아직까지 안 한 걸로 봐서 이거 대수에서 뭔가 어영부영 넘어갈 것 같아서 대수에서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구 있죠? 구 아까 전에 봤지? 구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 오, 됐다. 이렇게 있으면은 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있을 거고 z축이 있을 거예요. x, y, z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뭐라 그랬지? 그 사각형들이 여러 개가 모이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한 점으로 모이면 얘가 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일단 이렇게 쪼개보자고. 이렇게 쪼개요. 뭐 안 예쁜데. 대충 이렇게 쪼개자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만큼 각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예쁘게 그려졌는지를 모르겠네. 눈에 보이나요? 구를 그 케이크 자르듯이 자른 거야. 자른 거야. 자르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선이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 사각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구가 된다라는 거야. 아무튼 얘를 한 친구도 있고 못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왜 안 되니? 이 길이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각도가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이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이는 반지름 R이랑 똑같고, 그리고 이만큼 위로 올라가 있는 각도니까 여기 각도도 누군가는 알려줄 거고, 그러면은 코사인 사인 조합을 가지고 이 길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길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각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옆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지. 여기가 어떤 각도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 길이를, 이 반지름 R을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쭉쭉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친구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기둥에서 뭘 했냐면은 원기둥은 똑같은 원을 쌓아가지고 올렸다, 그죠? 근데 구 같은 경우에는 원이 있으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져요. 이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지름을.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행렬곱 조합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강의 시간에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원기둥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숙제는 아닌데 모르지, 교수님께서 숙제로 내줄지 몰라요. 일단 한번 해봐요. 주말 동안. 어차피 주말에 뭐 알바나 뭐 놀러 가는 거 아니면은 뭐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번처럼 원래는 한 4주차쯤에 저희 매체 그레이더라고 있어요. 거기 그 뭐지? 너네 그 시연어 온라인 저지 치는 것처럼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문제 주어지고 거기에다가 코드 적어가지고 그 자동으로 채점해가지고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원래 그거를 쓸 예정이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트랩을 이제 쓰는 게 시험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페이퍼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진짜로 시험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유도를 해보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예요. 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제 실린더는 그 높이가 일정했다, 그죠? 높이가 일정한데 이 친구는 똑같은 각도 단위로 올라가면은 높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사인이랑 사인 가지고 대충 조합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도 어디 있냐 하면은 이제
여기 있다. 실린더 스피어 앤 트러스 앤 위트 서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제 여기 가시면은 그 방금 전에 했던 그 실린더 만드는 거, 이거 행렬곡으로 그 유도하는 거, 그리고 스피어도 행렬곡으로 유도하는 것까지 하고, 그 여기 6주차에 지금 공개 상태이던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도넛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도넛이라는 함수는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좌표를 구현을 해가지고 패치가 아닌데 서프 가지고 만드는 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교수님께서 저한테 과제를 주라고 하진 않으셨으니까 제가 내진 않겠지만, 그럼 뭐 다음 주에 하려나? 모르지. 중간고사 끝나고 할 수도 있어. 아무튼 이거 만든 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만 할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제 기억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지 보고 너희들이 직접 해보세요 하고 영상 끝나거든. 아니 물론 하면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 하면은 이제 뭐가 이렇게 많냐? 그거지. 원기둥을 옆으로 만들어요. 원기둥 옆으로 만든 건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원기둥 만든 다음에 얘를 원기둥을 감아가지고 만든 것처럼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냥 도넛이 되는 거야. 그게 다예요 사실. 라고 하면 욕먹겠지?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수에서 행렬곡을 이제 빡세게 하고 있으면은 매트랩이 선녀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수가 빡세게 안 나가고 있어서 지금 매트랩 욕을 하는 것 같아. 원래는 이제 대수 질문도 나한테 하고 그러고, 아니야 저기 다른 조교님 계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분이네. 그러면은 뭘 하지? 도넛은 그렇고 스피어. 자, 실린더를 아까 못한 사람은 실린더를 한번 계속 해보시고요. 그리고 스피어는 아마 종이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패드나 뭐나 뭐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야 저기 그 수식 쓰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예. 아까 하던 거 계속 할 사람은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스피어 한번 만들어보고. 자, 그러면은 봐봐, 얘가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x가 있고,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러면은 얘에다가 곱하기 1.1, 여기다가 곱하기 1.1, 얘도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러면은 x에 얼마지? 뭐 2부터 2개 단위로 end까지 에다가 곱하기 1.1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접근이 되겠죠? 그 Y도 똑같아요. 그쵸? y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거야.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이제 돼 있는데 옆에서 보면 똑같이 이제 일자로 돼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 자, 시간은 지금 45분이고요. 자, 잠시만. 자, 시간은 45분이고, 자, 뭘 말했냐면은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그 있는데 원점 회전 좌표 유도 이거를 보셔야 이제 그 저번 강의 시간에 했던 그 사각형 돌리는 거, 별 돌리는 거 이게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서프나 메시나 이런 데 들어간 XYZ 인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제가 안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내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 아마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시면 다음 시간에 과제를 주시겠지? 여기에 보면은 미션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어. 저기 있잖아요. 저기 학교 밖에 있잖아. 나 너무 많이 가서 저거 외웠어. 저거 24각형에 23.5m인가 그렇거든. 아니 4년 동안 보니까 외워져. 아무튼 2년 차 때도 외운 것 같은데 이런 거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얘가 이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비율 좁아지잖아. 왜 어떻게 해야 이게 좁아지고 어떻게 해야 다시 늘어나고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과제가 제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제 그 제일 위에 층에는 원래 실린더면 위에 뚫려 있죠. 이렇게 뚫려 있잖아. 얘네 맥프라고 하거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서프에 들어간 인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것도 있어요. 저기 제일 위에 층에서 이제 그 평면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이제 좌표만 대충 바꾸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거든. 내가 이것도 작년에 감점을 다 때렸어. 아무튼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못 푼다는 소리예요. 네. 아무튼 질문 있나요? 있으면 뭐 카톡으로 뭐 해도 되고, 아무튼 제 카톡 창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네.